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그저께 밤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12시간도 안 돼서 어제 ICBM으로 추정되는 그런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이틀 연속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는데요. 모르시는 분도 많기는 할 텐데 최근 미국은 내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지난달 18일 찰스 플린 미 육군 태평양 사령관은 국제안보포럼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기 위해 내년에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배치한다고 그렇게 밝히면서 지상 발사형으로 개조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SM-6, PRSM이라는 정밀 타격 미사일 등 구체적인 기종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은 이번 미사일 도발하기 3일 전 지난 15일에 노동신문을 통해서 핵 위기를 격화시키는 군사적 광란이라며 미국을 맹비난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그런 비난이 있고 난 후 며칠 있다 미사일 도발을 한 겁니다. 지난 15일에 워싱턴 DC에서 핵협의그룹 회의를 열기도 했고 17일은 김정일 사망 12주기고 현재 부산 작전기지에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이 입항해 있는 것도 있어서 다양한 도발 이유가 겹치면서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한다는 겁니다. 원래라면 미국은 이런 중거리 미사일 지상 배치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자, 요 부분도 배경을 알고 이해하면 훨씬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왜 그동안 미국은 중거리 미사일의 지상 배치를 할 수가 없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은 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사드나 패트리어트처럼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방어용 미사일 말고 공격을 목적으로 하는 미사일이 있다고 해볼게요. 하나는 땅에 설치해놓고 발사를 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배나 비행기에서 발사하는 그런 미사일입니다. 같은 파괴력, 같은 사거리의 미사일이라고 할 때 어떤 미사일이 적에게 더 위협이 되는 그런 미사일이겠습니까? 육지에서 발사하는 걸까요? 아니면 배나 비행기에서 발사하는 걸까요? 정답은 지상에서 설치돼서 발사하는 미사일입니다. 그냥 떠오르는 이미지만 생각했을 때 미사일을 탑재한 전투기나 전함이 적국 영토나 영해 근처까지 다가오는 모습이 더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는 있지만 사실 적에게는 지속적으로 자기 영토를 사정거리 안에 두는 지상에 배치된 미사일이 훨씬 더 큰 위협입니다. 미사일을 탑재한 배나 비행기가 근처로 오는 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위협이지만 고정적으로 박혀있는 지상 미사일 기지는 상대국에게 상시적인 감시와 위협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상 발사 미사일이 무서운 거죠. 운송수단 역할을 하는 이런 미사일에 만약에 핵탄두를 장착한다면 그건 상시적인 핵공격 위협에 노출된다는 의미도 되겠죠.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지상에 설치된 미사일이 더 위험하다고 했는데 그럼 그 중에서도 어떤 사거리의 미사일이 더 위험할까요? 보기를 드리자면 500km 이하가 단거리 미사일, 그리고 5,500km 이하가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그 이상의 사거리는 흔히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불리는 장거리 미사일입니다. 답은 중거리 미사일인데요. 물론 안 위험한 미사일이 어디 있겠으며 상황에 따라 위험성이 다르게 평가될 수도 있겠죠. 다만 사거리에서도 쉽게 알다시피 사거리 500에서 5,500km면 웬만한 국가는 다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감을 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5,000km 정도면 서울에서 인도네시아 발리까지 대략 비행기로 7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말이 중거리 미사일이지 웬만큼 땅덩어리 넓은 나라도 본토 깊숙이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입니다. 핵 위협 관점에서도 중거리 미사일은 큰 위협인데요. 단거리 미사일이야 사거리가 짧다 보니 공격한 자신들도 피해가 갈 수 있고 크기가 작아서 핵을 탑재하는 데는 효과적인 측면에서 떨어집니다.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사실상 이미 전면전이 일어난 이후에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중거리 미사일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단거리 미사일처럼 쉽게 발사하고 쉽게 운용할 수 있는 데다가 미사일 크기도 크다 보니 충분히 핵 탑재도 가능한데요. 그렇다 보니까 긴장 상태에서 우발적인 사용 가능성도 높고 파괴력 또한 크기 때문에 중거리 미사일의 위협은 굉장히 큰데요. 그런 중거리 미사일이 그게 지상에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거라면 더 그렇겠죠.
중거리 미사일 이야기는 요까지만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런 중거리 미사일을 바탕으로 한 핵의 공포가 극에 달했던 게 바로 냉전 시절이었습니다. 소련을 향해서 서유럽에 배치되었던 중거리 미사일, 그리고 미국을 타겟으로 쿠바에 설치되려던 소련의 미사일 등이 유명한데 여기에 등장하던 미사일이 사거리 500에서 5500km 되는 중거리 미사일이었습니다. 그런 냉전 체제를 사실상 종식하는 첫걸음과 같은 미국과 소련 간의 평화조약이 1987년에 있었는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도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그만큼 중거리 미사일이 상호 간의 긴장과 위협이 되는 핵심적인 문제였다는 걸 증명하기도 하는 거죠. 아무튼 미국과 소련은 중거리 핵 전력 조약, 줄여서 INF라는 군축 협상을 하게 됩니다. 핵 탑재가 가능한 지상 발사 중거리 미사일을 서로 다 없애고 앞으로 실험, 생산, 배치 다 하지 말자는 그런 약속이었는데요. 그때 했던 조약이 이어져서 미국, 러시아가 지상에 배치돼 발사하는 중거리 미사일을 안 쓰는 거죠. 그럼 미국에 중거리 미사일 자체가 없다는 거냐? 아니요,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다 지상 발사가 아닌 배나 잠수함, 비행기에서 발사되는 겁니다. 당시만 해도 지금과 같은 미사일 기술이 아니다 보니 중거리 핵 전력 조약에서는 지상에서 발사하는 중거리 미사일을 대상으로 했었죠. 그래서 미국도 공대지, 함대지 중거리 미사일에 집중을 해서 개발을 했던 거고요. 헐리우드 영화 같은 데 보면 미국이 미사일로 적진의 원거리 타격을 할 때 육지에서 발사하는 장면은 잘 없고 미국이 배나 잠수함에서 토마호크 같은 중거리 미사일을 쏘는 게 주로 나오는 이유가 이런 조약의 영향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지금까지 미국, 러시아 간 이런 조약이 이어져 왔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2019년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국이 이 중거리 핵 전력 조약 INF에서 탈퇴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미국의 탈퇴 명분은 러시아가 지상 배치 중거리 미사일 실험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조약 위반 행위를 한다는 거였는데요. 러시아는 부정했지만 트럼프는 미국 혼자만 지키는 그런 조약은 이어나갈 필요가 없다면서 조약을 탈퇴해버립니다. 그리고 탈퇴를 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은 지상발사 중거리 미사일 개발과 테스트에 나섰죠. 그런데 미국이 조약을 탈퇴해버린 핵심은 러시아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바로 중국 때문인데요. 미국과 러시아가 과거에 맺은 조약을 지키느라 지상발사 중거리 미사일 개발 배치 제약받고 있는데 그 조약하고 상관없는 중국은 그동안 지상발사 중거리 미사일 전력을 엄청 늘린 상태였거든요. 한 번씩 중국 열병식 같은 데서도 큰 트럭 같은 데 미사일을 얹은 지상발사 중거리 미사일이 자주 등장하죠. 이런 중국이 굳이 미국과 러시아가 맺은 중거리 핵 전력 조약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가진 중거리 미사일 폐기할 일도 없고 하니까 미국은 그냥 조약에서 탈퇴해버리는 결정을 한 겁니다. 그냥 자기들도 지상 배치 중거리 미사일 쓸 거다,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미국은 INF 조약을 탈퇴해버립니다. 미국이 INF 탈퇴할 때 당시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미국 중거리 미사일의 전진 배치 기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미국이 핵 전력 조약을 탈퇴한 지 불과 2년 정도밖에 안 된 2021년에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미국 의회에다가 대중국 미사일망을 구축하는데 예산을 배정해달라는 요망서를 의회에 제출했었고요. 태평양 억제 구상으로 명명된 이 계획에 이후로 국방 예산이 한 해가 다르게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 지상 배치 중거리 미사일들은 개발을 넘어 배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서두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미 육군 태평양 사령관은 지상 배치다 보니 이제는 육군이 등장하죠. 미 육군 태평양 사령관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기 위해 내년에 중거리 미사일을 아태 지역에 배치한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미사일 기종도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은 미국령 섬인 괌에다가 지상 발사 미사일 배치가 당장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앙키트 판다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동맹국들이 중거리 미사일을 자국에 배치하는 것을 꺼리지만 유사시에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자주 언급되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대만, 동남아 일부 국가 등등 미국의 동맹 또는 우방국이면서 중국을 전략적으로 포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국가들이겠죠.
그리고 보고서를 통해 동아시아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2030년대까지 미국, 중국, 한반도, 일본, 호주 등 관련 국가들의 미사일 전력이 대규모로 증강될 것이라는 전망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있다 보니 북한은 지난 15일 노동신문을 통해서 미국이 아태 지역에서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부분에 대해 맹비난을 하면서 세계 평화와 안전 파괴의 주범도 군비 경쟁을 몰아오는 장본인도 다름 아닌 미국이라면서 미국이야말로 침략의 원흉, 악의 근원이라고 했는데요. 저가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슬슬 미국이 2019년 중거리 핵 전력조약 탈퇴 후 예상되던 일들이 이제 시동이 걸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과거처럼 세계 경찰 노릇할 생각도 없고 미국이 가진 군사 자산을 전 세계에 전개하는 그런 비용 많이 드는 전략을 취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미국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실체에만 집중해서 군사 전략을 재편하고요. 거기에다 해외 주둔 지상군은 줄이고 그 공백을 해군 공군 전력이나 미사일 배치 등을 통해 메꾸는 방식으로 자국군 피해는 줄이고 비용적 효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상 배치형 중거리 미사일과 관련된 내용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한 번은 우리나라에도 안보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적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 만큼 상식 차원에서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